정관은 가격들이 1년 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오른 편이긴 해요. 괜찮습니다. 장기적으로 괜찮습니다. 저는 재건축 투자 지금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건축이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생인장님께서 부산의 정관의 아파트 전세 안고 투자했습니다. 아직 잔금 치르기 전인데 규제가 심해서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정관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관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규제가 없는 비규제 지역이 어디냐? 이 기장이죠. 기장에 포함된 정관도 그게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중구도 규제가 없어요. 중구는 전국에서 가장 작은 구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지역들이 우선은 비규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부산의 규제가 작년 11월인가 되었을 때 방송으로 했었어요. 정관이라든지 기장 쪽으로 지금은 진입하면 틈새로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물건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그 이후에 일광에 있는 물량들이 조금 소진이 되면서 그 비규제랑 맞물려 가지고 정관은 가격들이 1년 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오른 편이긴 해요. 뭐 2억짜리가 3억이 되었고 3억짜리가 4억이 되었어요. 4억 정도가 되었는데 괜찮습니다. 장기적으로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 교통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 교통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가시화되고 확정적이진 않지만요. 장기적으로는 괜찮은데, 제가 좋아하는 물건들은 아주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괜찮은 물건들이 있어요. 뭐냐면 정관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어요. 근데 지은 지는 한 3년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걔가 용적률이 100%예요. 100%가 안 돼요. 그리고 살기는 실거주는 너무 좋아요. 그런 데는 실거주로 가면서 향후에 생애 주기가 좀 젊은 사람이겠죠. 한 20년을 가져가면요, 뭐 나중에 방어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 정관 같은 경우도 입지 여건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지만요,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고요. 사실상 이거 하나로 장기로 가져가기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정관을 가져가시다가 규제가 풀리잖아요. 규제가 풀리면은 이 장기로 한 개를 가져가실 때 플러스 알파가 좀 있어야 돼요. 혹시나 전셋값이 오르거나 내가 현금이 조금 더 흐름들이 더 있다면은 이것 플러스 알파로 더 가져가는 게 유리할 거고, 지금은 규제 때문에 못 가져가죠. 취득세가 8.8% 나오니까. 그래서 규제가 풀린 시점에서 이제 자산의 규모를 조금 더 확장시키는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인장님 지금 당장 걱정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것만 가져간다가 아니라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돼. 플러스 알파를 향후에 가져간다 까지 추가해가지고 방향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재초안 때문에 재건축 투자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재건축은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저는 재건축 투자 지금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거래 제한 같은 게 있는데 이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뭐 지금 반포 같은 경우는 1인당 초과이익 환수제 5억, 6억, 7억까지도 나오는데 이거 괜찮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선은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풀려질 어떤 규제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서울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은 빈 땅이 없어요. 그러면은 새 아파트나 좋은 공급들이 나오려고 하면요, 헌 아파트를 부시고 새 아파트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이제 가격들의 움직임들이 더 심각해지거나 뭐 정권이 좀 바뀌거나 총선에서 의석수 180석이 변화가 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요,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거래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좀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는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거고요. 그때부터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가 유지가 되다가 이제 2018년도에 이제까지 유보가 됐죠. 유보가 됐다가 다시 이제 부활이 된 거예요. 부활이 됐지만은 이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거래가 안 되거나 가격의 안정화가 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요, 초과이익 환수제는 유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점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제는 사실은 좀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세금과 번외로 부담금인데요.
3천만 원 이상의 차익이 나잖아요. 언제부터냐면 추진위가 설립된 승인된 시점부터 준공됐을 때까지 차익들이 나잖아요. 그 차익이 3천만 원 이상이 되어 버리면은 최대 50%까지 그 이제 차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환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환수가 되는 게 되게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진이 전에 물건을 샀어요. 샀다가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거래 제한이 있지만은 예외 조항들도 있잖아요. 10년을 보유하고 5년을 거주하면 예외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개를 샀어요. 샀는데 여기에서 차익들 그 뭐 이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차익이 남은 거는 그대로 가져가요. 초과이익 환수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물건을 끝까지 끌고 가잖아요. 내가 준공되는 시점까지의 부담금을요, 이 차익을 남긴 거랑 상관없이 부담을 또 해야 돼요. 이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이 미실현된 어떤 수익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담금을 한다는 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제도예요. 물론 2018년도 12월 달에 이게 합헌 결정이 내려졌죠. 합헌 결정이 내려져 19년도 12월이죠.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은 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너무 과중하고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정권이 바뀌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든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유예가 되거나 저는 폐지가 돼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 투자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재건축이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초기 재건축에 들어가는 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초기 재건축이라고 하면요, 용도 지역이 3종인데 한 용적률 한 150 미만이다. 이러면은, 그리고 한 27년 됐다. 그리고 서울은 비싸니까 경기도나 뭐 인천 쪽에 좋은 지역들이 있어요. 일부 지역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제초안하고 상관없이 진입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긴 시간이 걸릴 거고 그 시간 동안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유예될 가능성이나 폐지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잠재성을 보고 이렇게 쭉 가져가시는 게 초기 재건축은 저는 들어가는 것들 나쁘지 않고요. 요거는 초과이익 환수제 번외로 그냥 고민하시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초기는 들어가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은 초기 진입하는 거 괜찮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유나 아니면은 가장 이상적인 게 돈이 더 들지만은 사업 시행 인가가 난 다음 이후부터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막을 갈 때는 지도보다 더 필요한 게 나침반이에요. 왜냐하면 사막은 모래가 막 바뀌거든요. 바람에 따라서. 근데 거꾸로 산을 올라갈 때, 등산을 할 때는요, 나침반보다 지도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길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냥 지도만 알고 안내판만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요, 등산을 하는데 나침판을 주고요, 사막을 가는데 나침판을 주지 않고 지도만 줘요. 그 역할과 그 시장 상황에 맞는 것들을 지원해주고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데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혼란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막을 걷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사막. 왜냐? 계속 막 이 상황들이 바뀌는데 뭐 정작 이거를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막막한 시장이에요. 그리고 정책으로 이런 사막 같은 데를 갈 때는요, 신기류가 아니라 진짜 오아시스를 파줘야 돼요. 근데 지금 파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나침판 없이 사막을 걷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거는 이 시장을 탈출하기 위해서, 나침판이 확보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요, 무주택을 벗어나는 거예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들을, 지금 현재 매수 심리가 꺾였고 신문에서 막 이것저것 하락에 대한 것들을 복사해가지고 가지고 막 뿌린다고 하더라도 꿋꿋하게 집을 사셔도 됩니다. 집을 사시고 하락장이 와도 됩니다. 하락장이 영원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락장은요, 반드시 오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거는 하락장이 무서워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락장을 대비할 수 있는 기준을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침판이 없는 사막을 걷는 이 시장에서 주택을 꼭 한 개를 보유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좀 진심으로
그 마음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집을 살 수는 없잖아요. 1인 1주택이 100%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요.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관계성을 맺었고 이 관계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잘 가져가셔서 적어도 지금의 혼란의 시대에 공포스럽게 심리를 가져가지 않고 재산을 좀 잘 지키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